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캘큘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극한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극한을 갖다가 그 계산기 혹은 그래프 값을 사용해서 극한 값을 추정을 하였지만은 이 방법으로는 사실은 정확한 답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런 계산기와 그래프를 사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극한 법칙이라고 부르는 극한에 관한 성질들을 갖다가 사용하여 극한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극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극한의 성질로부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뭐 미분의 성질 혹은 연소함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다 극한의 성질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는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실수, 주어진 실수, 어떤 이제 고정된 실수라고 하겠습니다. 상수라고 하고 우리가 극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과 이것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gx의 극한이 이것이 gx가 존재하면 다음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이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 더하기 gx 자, 혹은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을 갖다가 먼저 극한을 갖다가 취하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리미트 x가 a로 나갔을 때 gx 이렇게 이런 것이 성립이 되고요. 즉 먼저 함수끼리 먼저 더하거나 뺀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것이나 극한을 먼저 취하고 나서 더하고 빼는 것이나 똑같다. 언제? 극한이 존재하면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땐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상수배. 즉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극한을 갖다가 취하는 즉 c 곱하기 fx의 극한. 이 녀석은 먼저 극한을 취하고 나서 상수배를 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함수를 갖다 먼저 곱하고 나서 fx 곱하기 gx를 하고 나서 극한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나 극한을 먼저 함수에다가 극한을 갖다가 먼저 취하고 나서 이 녀석을 갖다 취하고 나서 각각의 함수의 극한을 갖다가 먼저 취하고 나서 곱하는 것이나 그 극한 값을 곱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도 역시 똑같은데요. 즉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gx분의 fx 이것의 극한 값은 각각의 즉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gx의 극한 분의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이 성립이 돼야 되냐면은 단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gx의 극한이 0이 아닐 때 0이 아닌 값으로 극한이 존재할 때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이것은 이제 첫 번째 것은
합과 차에 대한 이제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합의 법칙 혹은 차의 법칙. 그래서 합차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상수배라는 것은 이제 상수배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기로서. 그다음에 이것은 함수를 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덕트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나눈 것, 즉 쿼션트의 룰, 즉 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극한의 성질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복잡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역시 극한을 갖다가 이 더하거나 빼고 혹은 뭐 상수배하고 혹은 곱하거나 혹은 나누는 이거는 이제 함수가 좀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녀석을 극한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하고 곱하거나 나눠 가지고 극한값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래프는 함수 f의 그래프입니다. 함수 f의 그래프고 푸른색으로 표현된 이런 그래프는 함수 g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 이 여기서 첫 번째가 리미트 x가 a보다 마이너스 a로 다가갈 때 fx의 극한값은 얼마냐? 그래서 뭐 여기 마이너스 2의 값이 요 녀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다가가게 되면 함수 요 f라는 녀석은 어디로 수렴해 가냐면 요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f-2의 값은 여기 요 점인 2의 값이 2라는 걸 아시겠지만 극한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gx의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 요 값으로 다가가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다가갔을 때 fx 플러스 5배의 gx 요 값을 갖다가 계산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 관찰한 요 두 개의 값을 갖다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나갈 때 먼저 합의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이 5 곱하기 gx는 상수배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관찰했던 요 녀석의 값이라는 것이 1이고 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이것의 극한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 곱하기 gx 이것의 극한값은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면 찾아봐라. 그래서 먼저 x가 1로 다가갔을 때 먼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fx의 값이 뭔지 살펴보죠. x가 1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니까 fx의 값은 요 값으로 이제 수렴해 간다는 거 아시죠? 요 값이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극한값이 2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gx의 값을 생각해 보죠. 이 녀석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 gx의 값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해 가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는 gx의 값은 마이너스 2의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g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게 되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 gx의 값은 마이너스 2의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갔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이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 fx 곱하기 gx의 값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2하고 마이너스 4는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이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한쪽이 존재하지 않아도 한쪽이 존재하면은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곱한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둘 다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이 존재하더라도 곱하면은 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른데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경우에는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는 곱해도 존재한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2로 나아갔을 때 gx분의 fx 이것은 이게 존재하겠느냐 혹은 존재하면 값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갔을 때 fx의 값이라는 것이죠. 이 녀석을 먼저 살펴보면 2로 다가가게 되면 이제 fx의 값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가가죠. 요점으로 수렴해 가는데 요점이 대략적으로 1.4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1.4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다가갔을 때 x가 2로 다가갔을 때 gx의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제 요 2의 값으로 수렴하니까 요 0의 값으로 수렴해야죠. 0으로 되면. 그래서 0으로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한쪽이 1.4로 수렴하고 한쪽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이 gx분의 fx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즉 x가 a보다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갔을 때는 플러스 무한대, x가 a보다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곱한 것을 갖다가 똑같은 것을 갖다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곱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또 마찬가지로 극한에서도 그것이 성립을 하겠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듭 제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즉 파워 룰이라는 것이죠. 거듭 제곱의 법칙. 즉 뭐냐면은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이 녀석의 n제곱 이 녀석의 극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극한값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fx의 극한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n제곱을 취해가지고 극한을 하나,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고 나서 n제곱을 하나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는 이제 n은 양의 정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호의 법칙, 즉 루트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n승분 루트를 갖다가 이제 취해 주는 것이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녀석의 n제곱근, 이 녀석은 극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녀석의 극한값은 극한의 n제곱근이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n은 양의 정수인데 이것은 이 경우에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호의 값이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이 2가 되는 경우에는 fx의 극한값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이면은 리미트 x가 a로 나아갔을 때 fx의 극한값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야지 성립합니다. 가정을 해야지 이 위에 있는 근호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때 다음 이제 두 개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극한 값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값을 갖다가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어떤 상수의 극한, 즉 x가 a로 나아갈 때 어떤 상수 C의 극한은 C는 x하고는 무관한 것이니까 이것의 극한은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금방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 것은 x가 a로 나아갔을 때 x의 극한은 뭐냐면은 바로 a가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요 두 개의 사실을 이용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 법칙들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일반적인 극한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듭제곱 법칙을 갖다 적용을 시키면은 x가 a로 나아갔을 때 x의 n제곱 이 녀석은 바로 거듭제곱 법칙에 의하면은 이 녀석의 n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것이 a니까 a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n은 물론 양의 정수이고요. 그 다음에 n승분 루트 리미트 x가 a로 나아갔을 때 n승분 루트 x는 말 그대로 리미트 x가 a로 나아갔을 때 x의 n승분 루트 이 녀석이 돼야 되는데 이 녀석은 n승분 루트 a가 되겠죠. 근데 a가 음수면은 또 역시 n이 짝수인 경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니까 여기서 물론 n은 양의 정수이고요. 양의 정수이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짝수이면은 a는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야지 성립합니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법칙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극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직접 곱해가지고 이제 계산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이 a를 사실은 여기서 이제 a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녀석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f가 다항식이라는 것은 이제 항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다항식인 것이죠. 다항식이거나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갖다가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유리함수이고 A가 만약에 F의 정의역 안에 있으면은 정의역 안에 있으면은 리미트 x가 a로 나갔을 때 fx의 값이 fa다. a다. 그래서 유리함수인 경우에 이제 a가 이제 정의역 안에 있으려면은 잘 정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분모에 있는 분모가 0이 안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녀석입니다. 다항식은 a의 n의 x n제곱 플러스 a의 n-1의 x의 n-1 플러스 a1x 플러스 a0 이러한 꼴을 갖다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그러죠. 물론 여기서 a이들은 뭐냐면 실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n차 다항식이기 위해서는 an이 0이 아니어야겠죠. 그렇죠? n차 다항식.
A가 0이면 이제 n-1차 다항식. 그다음에 A n-1도 0이면은 n-2차 다항식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녀석이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n차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리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것은 유리함수라는 것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A가 유리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다는 소리가 결국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 분모에 있는 다항식의 다항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0이 아니어야지 이 정의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앞에서 이제 다룬 거하고 비슷한 예제인데 x가 1로 다가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뭐냐? 여기서 fx 이것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그랬을 때 fx를 갖다가 우리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F1이 정의가 안 됩니다. 즉 1이 정의역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의 계산에 해당하는 요 법칙을 갖다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을 주면 0분의 0이잖아요. 그렇죠? F1이 정의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 2를 대입할 수 없어요. x 이퀄 1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극한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 녀석 극한의 정의에 의하면은 x가 1이 아니면서 x의 추분이 가깝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면 이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걸 갖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런데 x-1이라는 녀석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x-1을 갖다가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x 0이 아닌 곳에서는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뭐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다가갔을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면은 이 x가 1이 아니면서 1로 추렴하는 것이니까 1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얘가 x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이제 다항식이고 이 1, x 이퀄 1이라는 것이 정의역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x에다 1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하면은 2가 된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또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냐면은 x가 a가 아닐 때 a가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fx 값하고 gx의 값이 같으면은 이 극한 값도 같다. x가 a로 나갔을 때 fx의 값하고 리미트 x가 a로 나갔을 때 gx. 물론 fx하고 gx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계시죠. 이 경우에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같다. 경우에는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갖다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극한의 개념으로부터 혹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이 이 L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이 한쪽 극한
즉 x가 a 플러스로 a보다 큰 쪽에서 다가갔을 때 fx의 값이나 그다음에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 fx의 값이나 같은 경우에 존재하면서 같은 경우에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의 극한은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값 x라는 것은 뭐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로 우리가 이제 x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의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x로 우리가 정의해요. 따라서 이렇다는 소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갔을 때 절대값 x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크니까 절대값 x가 x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녀석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아가면은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상수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x가 되고 다시 x가 마이너스 1로 나가는 마이너스 제로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x가 0으로 나아가니까 이 녀석은 0이 된다. 마이너스 0은 0이죠.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극한은 0이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제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만약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갔을 때 x분의 절대값 x 이것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존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먼저 그럼 우리가 이 정리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 나아갈 때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나아갔을 때 x분의 절대값 x를 생각해 보면은 x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x하고 1 약분을 해주면은 x끼리 약분해주면 1이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갔을 때 이 녀석을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상수배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의 리미트 혹은 뭐 그냥 x하고 x를 갖다가 약분을 시켜주면은 이 녀석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상수니까 이 녀석은 극한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극한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정리로서 우리가 어떤 정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아까 A 근처에서 A를 제외하고 전부 fx, gx의 값이 같으면은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과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이 존재하면 서로 같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x가 a 근방에서 만약에 이 fx하고 gx의 관계가 gx가 더 크다. 이것이고 x가 a에 접근할 때 만약에 두 개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은 f와 g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극한 값이 비교를 해보면 gx의 극한하고 fx의 극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바로 gx의 극한 값이 더 크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리를 갖다가 이제 두 번 이제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정리를 얻을 수가 있냐면 중요한 정리, 스퀴즈 정리, 즉 스퀴즈, 스퀴즈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샌드위치 정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정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x가 a 근방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이 될 때 fx하고 gx하고 hx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다가갔을 때 hx의 극한이 존재하면서 이것이 l이면은 즉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것의 같은 값이면 극한값이 같은 값이면 중간에 끼인 녀석도 역시 같은 값이 나온다. 극한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극한값이 n이다. 이것이 바로 스퀴즈 정리 혹은 샌드위치 정리. 말 그대로 이제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는 녀석은 똑같은 값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그림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A 근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fx하고 gx, hx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fx의 a로 다가갔을 때 fx의 극한, 그다음에 hx의 극한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해 가죠. 그러면 gx도 같은 값으로 수렴해 간다는 것이 녀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 이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갔을 때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이다. 이것이 0이다 라는 것 갖다 보여라. 0임을 보여라. 들어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sin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sin x분의 1이라는 것은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샌드위치 이 프로덕트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걸 이용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사인이라는 함수,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이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항상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사인 x분의 1도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이러한 성질이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 변에 x제곱을 갖다가 x제곱은 항상 양수죠. 제곱을 했으니까 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마이너스 이 부동호가 안 변하고 이제 유지가 되겠죠. x제곱 사인 x분의 1 그다음에 x제곱 이러한 부등식이 만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미트 x가 0으로 나갔을 때 이 마이너스 x제곱하고 그리고 x가 0으로 나갔을 때 x제곱하고의 극한이 두 개가 서로 존재하면서 값이 0이죠. 따라서 이것이 0이므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 스퀴즈 정리에 의해서 이 가운데 낀 녀석, 이 가운데 낀 이런 x제곱 사인 x분의 1의 극한도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도 값이 0이다. 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이 극한을 갖다가 계산하는 이제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